안녕하세요. 중력은 없다.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중력은 없습니다. 중력은 단단한 진공매질과 물질의 상호작용에 따른 하나의 현상입니다. 따라서 중력은 고체 역학적인 측면에서 그 기원의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홍릉과학출판소에 출간한 저희 책 중력의 기원과 새로운 우주를 참고 바랍니다. 중력은 매우 친숙한 자연계의 힘이지만 그 기원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제1강에 이어 제2강도 이 책의 제2장 중력의 기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진공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진공은 매우 밀도가 높고 단단한 매질의 공간이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진공은 아주 미미한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진공은 단단한 매질이고 그 어떤 에너지나 물질을 담는 플랫폼입니다. 제1강은 중력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은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이 왜 같은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제1강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진공이 단단한 매질로 되어 있으면 물체가 관성운동을 할 때 이와 같이 전진 방향에서는 압축될 것이고 반대 방향에서는 이와 같이 이완될 것입니다. 이것이 도플러 효과입니다. 이와 같이 관성운동으로 진공매질이 왜곡됩니다. 물체는 진공매질이 왜곡이 심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운동에너지라는 것은 진공매질의 왜곡 에너지로 저장됩니다. 물체는 진공매질 왜곡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운동으로 에너지가 진공매질에 저장되어 운동은 지속됩니다.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운동은 진공매질의 왜곡이 강한 방향으로의 물체의 직선운동입니다. 그런데 물체가 진공매질 내에서 회전운동을 할 경우 이와 같이 2차원 평면에서의 점대칭 진공매질의 왜곡이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계의 행성을 보면 전부 태양의 자전면에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자전으로 형성된 진공매질의 2차원 왜곡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물체가 한 점에서 진동한다면 3차원 점대칭의 진공매질의 왜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세기는 당연히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할 것이죠. 결국 상대성 이론의 시공간 왜곡의 근원은 질량이 난 진동자의 3차원 진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량은 진공매질을 흔드는 진동에너지입니다. 이 물체는 질량이란 자체 진동으로 진공매질의 왜곡이 대칭이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물체가 있으면 대칭이 깨집니다. 여기 P점과 Q점은 같은 거리에 있지만 이 두 번째 물체 때문에 P쪽 진공매질의 왜곡이 심하고 관성의 법칙으로 P쪽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이 물체에 가까워지면 왜곡 차이가 커져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은 진공매질의 왜곡이 강한 방향으로의 직선운동의 결과 관성의 법칙이죠. 왜곡의 세기가 증가하고 따라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관성 질량과 중력 질량은 동일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1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진공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중력의 기원에 대해 가설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검증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력장에 의한 빛의 굴절, 그리고 수성의 세체운동 해석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빛은 중력장에서 휩니다. 멀리서 오는 빛이 태양을 스쳐 지나면서 굴절하는데 그 굴절 각도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이 식으로 주어집니다. 이 식에서 M은 태양 질량, 라지 R은 태양 반경이고 RS라는 것은 슈바르츠 반경이라고 칭해지는 주압 상수입니다. 이 값들을 가지고 계산하면 태양을 스치는
빛의 굴절각은 1.75초, 약 0.0005도입니다. 매우 작은 값입니다. 이 매우 작은 값을 측정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은 1차 대전 당시 적국인 독일 과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연배가 비슷했고 상대성 이론에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두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에딩턴은 또 다른 천문학자인 다이슨과 함께 한 팀으로 구성하여 서아프리카의 프린시페 섬으로 갑니다. 또 다른 한 팀은 프랑스 천문학자인 크로멜랑과 영국의 이 천문학자인 데이비슨으로 구성되어 브라질의 소브라라는 마을로 갑니다. 드디어 1919년 100년 전이죠. 5월 29일 개기 있을 때의 빛의 굴절을 관측합니다. 이 사진이 이때 찍은 프린시페 섬의 개기 일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에딩턴 팀은 별빛이 태양을 스치고 지구에 도달하면서 1.6초 휜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1.75초의 약 9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논문은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관측 결과는 당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뉴욕타임즈에 그해 11월 10일 아인슈타인 이론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게재하였고 런던 뉴스라는 신문은 11월 22일 상세한 그림까지 실어가며 별빛이 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에딩턴은 그 후 상대성 이론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다녔고 아인슈타인과 에딩턴은 둘 다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들 관계를 다룬 아인슈타인 앤드 에딩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위에 있는 이 배우는 앤드류 클레먼트 세르키스라는 영국 배우로 아인슈타인 역을 맡았고 아래 이 배우는 데이비드 존 테넌트라는 스코틀랜드 배우인데 에딩턴 역할을 맡았습니다. 좀 비슷해 보이는지요? 아인슈타인 앤드 에딩턴이라는 BBC TV 영화는 1차 대전 중에서 관찰된 에딩턴의 빛의 굴절 결과와 아인슈타인 이론의 증명,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에딩턴과의 관계 등을 다루었는데 BBC에서 2008년 11월 22일자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의 진공매질에서 빛의 굴절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태양이 가진 질량 때문에 진공매질이 점대층으로 왜곡됩니다. 빛이 태양을 향해 갈 때 태양 중심 방향으로 진공매질의 왜곡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빛이 원주 방향으로 갈 때는 그 왜곡은 균일합니다. 따라서 진공매질의 왜곡의 영향으로 빛이 태양의 중심으로 향할 때는 빨라질 것이고 원주 방향으로 갈 때는 상대적으로 느려질 것입니다. 먼 곳의 별빛이 태양의 표면을 향해 진행할 때 태양 표면까지 거리는 P이고 중심까지 거리는 R입니다. 태양 반경이 라지 R이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이와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나타날 수 있고 미분 형식으로는 P, dP equal R, dR입니다. 빛이 dt, 델타 t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델타 P는 중심으로 향하는 성분 델타 R과 원주 방향의 성분 델타 Q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관계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델타 t 시간 동안 태양의 중심 방향으로 델타 r만큼 이동할 때 진공 매질의 왜곡 차이가 없을 경우 원주 방향으로는 델타 q만큼 이동하지만 진공 매질의 왜곡의 차이가 있을 경우 원주 방향으로는 델타 q 다시만큼 이동합니다. 즉 델타 s만큼 차이가 생깁니다. 질량에 의한 진공 매질의 왜곡으로
원주 방향에서의 원 둘레가 태양과의 거리가 r일 때 2파이 r에서 2파이 r 플러스 rs로 길이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rs는 앞에서 설명한 시바르-쉴드 반경입니다. 줄어드는 길이, 즉 빛의 굴절한 길이 dS는 이 식으로 표현됩니다. 왜 이 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은 설명하자면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 책 중력 기원과 새로운 우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단한 수학입니다. 왼쪽 이 식의 위 도형과 아래 도형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관계식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굴절각은 라디안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됩니다. 빛이 표면을 향해, 태양 표면을 향해 델타 P만큼 진행할 때 델타 S만큼 꺾인 길이의 비율입니다. 태양 표면에서는 P 이퀄 제로이기 때문에 그 굴절각은 RS 나누기 R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빛이 휘는 것이 대칭입니다. 태양 표면에서의 굴절각의 2배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식입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런 태양 표면에서 빛이 굴절된 길이는 얼마쯤일까요? 미분으로 표기된 이 식을 P의 전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태양 표면까지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 결과는 2분의 파이 rs로 태양 반경과 질량으로부터 시바르-쉴드 반경은 약 3km로 계산되고 이 값을 대입하면 굴절된 길이는 4.6km 정도입니다. 태양이 아니고 지구의 경우는 겨우 1.5m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태양과 별과의 거리는 거의 무한대이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유한한데 이것이 굴절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이 그림을 보시면 빛의 경로 측면에서 완전히 대칭은 아닙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입니다. 굴절각은 이와 같이 별에서 태양까지 오는 부분과 태양에서 지구에 도달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음표에 해당하는 상수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별에서 오는 빛의 굴절될 길이는 이 식과 같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적분한 것입니다. 반면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빛의 굴절될 길이는 0에서 215r까지입니다. 왜 215r이냐 하면 태양 반경이 약 70만 km이고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km로 215r이 됩니다. 따라서 태양에서 지구까지 올 때의 굴절 각도는 약 0.4% 차이가 납니다. 여기 물음표에서는 결국 1.992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굴절각은 4gm 나누기 c제곱 r이지만 우리의 진공 매질의 패러다임에서는 4가 3.992로 줄어듭니다. 그것은 별에서 태양 표면까지 굴절각과 태양 표면에서의 지구까지의 굴절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강좌 후반에 수식을 너무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머리가 상당히 아프시죠? 그러면서 제 이 강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예고 드린 바와 같이 2부는 수성의 세차 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중력의 기원과 새로운 우주 저희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